와, 보노중학교 교실 모습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일단 다른 학교와 다른 게 수업 시간이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네. 저희 때만 해도 수업 시간엔 떠들면 안 된다,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렇죠. 우리 때는 깜짝 놀랐어요. 수업 분위기 자체가 네. 굉장히 엄중했죠. 네. 그러다가 누가 뭐 이상한 질문 같은 거 하나 하죠. 선생님 왜 빗살무늬, 화살무늬는 아니고 왜 빗살무늬라고 혼나. 너 그냥 자. 너 그냥 엎어져 자 그냥.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시끌벅적한 교실 분위기, 수업 분위기는 처음인데 선생님. 네. 선생님 교실도 이렇습니까? 저희 반 구분이 실내 정수기입니다. 지금 그 VCR을 보면서 되게 낯선 풍경에 정말 그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네. 그랬군요. 지금 저희가 1학년 거꾸로 수업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2학년인데 2학년도 거꾸로 수업을 하고 있나요, 현재? 저 1학년 때 수학을 거꾸로 수업을 했었고 지금 2학년 올라와서 역사를 거꾸로 수업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거꾸로 수업 보면서 네. 자세히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학생들이 일단 조금 책을 미리 읽고 예습을 해와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건지 거꾸로 수업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정확하게. 우리 정림이가 얘기해 줄래요? 거꾸로 수업은 예습이라기보다는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과제를 내주시면 그걸 집에서 해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미리 학교에서 들어야 할 강의를 듣고 와서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조에 가서 조금 도움만 주시기만 하고요. 그렇군요. 우리 때는 배운 것도 진짜 배운 것도 하기 싫었는데 배울 것을 내가 미리 한번 보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우리 중3이죠, 희재 학생은. 네. 3학년도 해요? 네, 저희 3학년도 과학, 역사, 영어, 국어 등의 과목에서 지금 거꾸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3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고등학교 진학 문제 때문에 공부에 대한 그 스트레스나 그런 게 압박감이 크잖아요. 네. 근데 수업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거꾸로 수업을 통해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이라서 학업에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네.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은 공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수업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저도 한 번은 그 아이들에게 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습을 해야라 복습을 해야라 하지만 아이들이 안 해왔는데 단순하게 인터넷 강의를 통한 예습하고 거꾸로 수업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원 학생. 네, 제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요, 인터넷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요.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학교에 와서 선생님의 강의를 다시 들어야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갔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수업을 하면서 집에서는 혼자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하고, 학교에 와서 이제 문제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아는 학생은 문제를 모르는 학생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고 문제를 모르는 학생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그 몰랐던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습을 하고 난 후에 학교 와서 친구들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군요. 우리 정림 학생은요? 예습은 집에서 미리 공부를 하고 학교에 와서 다시 강의를 또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수업은 이미 학교에서 들어야 할 강의를 집에서 보고 왔으니까 따로 강의가 또 없죠. 그리고 거꾸로 수업의 영상은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개념도 이해가 잘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습을 더 할 수 있죠. 그리고 디딤 영상을 학교 교과서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디딤 영상을 떠올리면서 하면 수업에 더 이해도 잘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럼 전 궁금한 게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뭐 하세요? 아이들이 앞에서 마치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 사실 이제 기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네.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나가는데 거꾸로는 그 가르쳐야 할 부분이 디딤 영상이라는 걸로 이미 강의가 밖으로 빠졌어요. 빠져나가서 교실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아이들이 활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아이들이 조력자가 돼야 되는지 또는 아이들을 어떻게 안내를
뭘 해야 되는지 그 활동에 대한 규모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쉬고 노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네. 기존 수업보다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더 힘드실 것 네, 같아요. 일단 일단 영상도 만드셔야 되죠. 그렇죠.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영상도 만들어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이 수업 시간에 그 표정 속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를 뭐라고 하냐, 세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실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아, 오히려 예, 더 힘드실 것 같은 게 이해가 가는 게 예전 수업대로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 봐라 하면서 이렇게 풀어줬는데 그렇죠. 이거는 아이들이 그냥 쫙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뭘 더 내가 짚어줘야 되고 뭐를 또 바로 잡아줘야 되는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힘듭니다. 근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거꾸로 학습하려면은 집에서 그 동영상을 보고 와서 내가 조금은 알고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숙제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보고 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좀 안 하는 학생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다 하고 오는지 아니면 또 이 수업을 해보니까 어떤 점들이 좋았던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일단 학원을 또 안 다니니까 저야말로 이런 수업이 되게 좋죠.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강의를 다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니까 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도 잘 되고요. 사실 조금 인강들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냥 공부를 안 해오는 학생들이 전 처음에 되게 미웠어요. 저만 손해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가 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오기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정림이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동영상 보고 오는 게 귀찮기도 한데 네. 보고 오면은 수업이 훨씬 수월해요. 빨리 넘기고 싶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안 보고 오면은 수업에서 소외되고 적극적으로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보고 오게 되더라고요. 네. 또 여러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의 답도 쉽게 찾을 수 있고 한 문제를 푸는 여러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하니까 오히려 수업 시간이 더 재밌고 즐거워져요. 거꾸로 수업은 사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새롭게 불어오는 바람인데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행여 이것이 아이들에게 그 학업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이 거꾸로 수업의 수업 목적이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거꾸로 수업 제가 보는 목적은요, 인성과 학습이에요. 네. 실제로 인성이 좋은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수업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쉬운 예로 많은 지식들을 암기하고 기억하는 지식인을 강조했다면 앞으로의 세대의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 간에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학습활동 과정 속으로 아이들이 배움이라든지 나눔을 즐기면서 자신의 학습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내면화시키면서 결국은 자기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죠. 결국 거꾸로 수업을 제가 보는 경우는 인성도 발달이 되고 거기에다가 학습 능력까지 함께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그 인성 그리고 학습 능력을 내면화시키는 것은 그 모든 교사의 꿈인데 목적은 참 너무도 꿈만 같은데 어떻게 기대하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여기 아이들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고 네.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컸어요. 제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네, 네. 이제 쉬운 예로 마침 지난해 한 대학교에서 이제 거꾸로 교실 수업에 대한 논문 연구 자료로 네. 설문조사를 의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거를 이제 받게 되었죠. 받게 되었는데 한 6가지 영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그 여러 영역, 한 4가지 영역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가장 제가 정말 만족하고 흐뭇했던 것은 아이들이 현장을 보면은 배움을 즐기는 수업이었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아이가 자신이 우리가 수학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시간이 굉장히 고문의 시간이죠. 그렇죠. 네, 그런 뭔 시간이 얘기하는지를 내가 못 알아듣는데 네. 지루하죠. 계속 처음 보는 숫자 그렇죠. 기호가 나오니까 네. 답답하죠. 그런데 지난해 이제 어떤 아이냐면 성적이 굉장히 낮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12월이면 저희들이 한참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쉬어볼까 하는 그렇죠. 아이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마지막 수업까지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흐뭇했고 사실 결과보다는 이 아이의 끈기 있는 그 노력이 결국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인내력도 키워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도전감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내성적인 한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평소에 제가 친구들한테 먼저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말을 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 아이가 재능이 있더라고요. 비트박스를 저한테 한번 들려주었는데 네, 네. 그 비트박스를 갖고 학교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용기를 갖게 됐고 아이들한테 축제 때 발표를 했었어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는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라든지 도전감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튼 다방면에 있어서 제가 잠깐의 예를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흐뭇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군요. 우리 수업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1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끝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발 수업 시간에 나만 시키지 않았으면 네. 가만히. 우리 땐 그랬잖아요. 시키면 주번 아니면 반장 해봐. 이거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1년이 수업이 끝나는 경우도 맞아요. 많은데 이런 경우는 지식 습득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발표력이나 자신감 향상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이기도 하네요. 네.